자, 여러분, 오늘 저기 OX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주에 했던 빈출하고 풋볼 다 복습하셨나요? 풋볼 몇 대 몇이었나요? 지난주에? 8대 9. 그래서 소급표 있는 거 없는 거. 물론 우리가 안 배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부 다 해가지고 쭉 적어져 있었죠. 네, 그거 반드시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 배운 부분들 있지만 나중에 가면 다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나오면 그때 딱 이야기하면 아, 요거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참고로 오늘은 1대1짜리 2개, 그 다음에 2대1짜리 하나가 나가는데 오늘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1대1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할 수 있느냐, 승낙할 수 있느냐, 요거 물어봤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거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하고 그 계약의 성립 시기는 달랐죠. 네, 그거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2대1에서는 물상대위, 화재보험금에다 물상대위 할 수 있나요? 아까 할 수 있었죠? 전세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있었죠? 그럼 뭐에 대해서는 절대 물상대위가 없다. 뭐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을 2대1로 했으니까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셔서 정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 물론 지난 시간에도 잠깐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관계가 없다. 맞습니까? 뭡니까? 있습니까? 예, 직접 점유 관점 상관없죠. 그런데 채권자가 여기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간접 점유를 하고 있다. 이때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심리적인 압박이 없다. 돈 갚을 생각을 안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자신의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일단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유치권이 인정되는 채권은 극히 적다니까요. 비용상환 채권하고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여기가 지금 유치권이 성립 안 한다는 거 여기 아닙니까? 여기. 건축 자재를 매도하였다. 그 대금이 뭡니까? 건축 자재 대금이 매매 대금. 매매 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외상으로 건축 자재를 먼저 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자재로 건물이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매매 대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쳐들어가서 배째라, 나 유치권 행사하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는 건축 자재 대금, 요 단어만 봤지만 지금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사례 형태로 해가지고도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나왔으니까 외상, 매매 대금이다. 유치권 성립한다, 안 한다?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24번.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까? 아닙니까? 법에 적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320조에 채권 앞뒤로 어떤 채권이 되느냐.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그 다음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변제기에 있을 것. 변제기가 도래야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죠. 아까 우리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유익비 상환 채권은 유예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죠. 유예기간 인정이 돼버렸다. 그럼 변제기가 도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래하지 않았죠. 그때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죠. 그것과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성립 요건이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니까 이를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다른 말로 하면 유치권 배제 특약 또는 포기 특약. 아까 제가 소유권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 유치권 행사하지 않겠다. 지가 포기하는 거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되지 않죠.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자, 그래서 포기하기로 하는, 요거는 이제 단독행위가 아니라 포기하기로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유효하죠. 그래서 무효이다 하면은 X. X.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요건으로 배웠던 그 쭉 책으로 봤던 거, 그것 자체를 이렇게 빨리빨리 문장으로 확인을 해봄으로써 내가 더 이해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여기에 이제 장점이 된다라는 거. 자,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미리 포기할 수도 있고요. 사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포기, 사후 포기 다 됩니다. 왜? 유치권 자체를 포기하는 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또 여기서 연결되는 또 기출 지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다 또는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라는 거. 자, 다음에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뭡니까? 있습니까? 아까 물상보증인 남편이 돈 빌리고 설정은 누가 한다? 설정계약서다. 사인은 아내가 한다라는 거. 그래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다고 그랬죠. 담보로 제공한다는 말이 설정하는 것이죠. 설정할 수 있다. 없다 했으니까 X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이다. 뭡니까? 있습니까? 다 설명하면 뭐합니까? 국민은행 앞으로 저당권이 된 건 예외라니까요. 예외. 다시요. 자, 1억 빌리고 저당권 설정할 때 이 사람이 채무자, 이 사람이 채권자, 저당권의 부정성 때문에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는 일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원칙이고 예외 때문에 원칙이 헷갈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예외가 인정이 돼가지고 합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기속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데 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원칙을 물어보는 겁니다. 원칙을 물어본다. 당연히 채권자가 어떻습니까? 저당권자가 돼야죠. 채권자가.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설정되기도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원칙을 적어두고 있는데 유효라고 있으니까 X.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 되는 것은 아니다. 왜? 채무자 또는 제3자 이렇게 됐으니까 제3자도 상관이 없다. 법 조문에다 적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53번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원칙과 예외가 혼동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네요.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기속되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유효하다. 이러면 이제 오죠. 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 소멸했다 안 했다? 소멸하지 않았다. 소멸하지 않았으니까 회복 등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회복 등기가 되기 전에 경매가 행하여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을 하였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매각대금 완납했으니까 소멸했다 안 했다? 매각대금 완납했다. 매각이 돼버리면 모든 저당권은 소멸한다니까요. 매각이 됐으니까.
민사집행법 91조 2항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 조문에 의해서 여기 매각대금을 완납했다. 매각이 됐다는 거죠. 매각이 됐으니까 이 저당권은 소멸했죠. 소멸했으니까 말소등기, 회복등기를 청구해서 말소를 하고 싶어도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할 저당권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하면은 X가 된다라는 거. 자주 나왔던 판례니까 반드시 이해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가 판례 표현입니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해서는 법률상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는 법률상 제한이 있다 없다? 아니 여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거.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는 법률상 제한이 있다 없다? 아까도 이야기했는데요. 법에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 채권이나 되는 게 아니라 결련관계가 인정이 돼야 된다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대금 같은 것은 결련관계가 없으니까 인정이 안 되는데, 아까 우리가 조문 읽어봤지만 저당권에는 그냥 채권, 채무자 이런 이야기만 나와 있지 법률상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꼭 금전 채권뿐만이 아니라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위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집어넣은 겁니다. 그 판례를 그대로 해가지고 이 표현 자체가 판례 표현이니까 확인하시라. 63번 채무자의 변제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어떤가요? 뭡니까? 있습니까? X죠? 변제하게 되면 자동으로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항상 기억하십시오. 변제하는 순간에 저당권자 명의의 설정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미 소멸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X가 된다라는 거.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속됐으면 지연배상금이 지금 2년분이 발생했나요? 그럴 때 채무자는 원본 및 1년분의 지연배상금을 변제하고 저당권 등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리가 있습니까? X. 채무자는 요 지연배상 1년분의 제한을 채무자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74번 저당권이력은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발주되지 않은 것에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친다. 저당권 설정 전이냐 후냐 부합 시기는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사자는 설정 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 가령 그 수족관 건물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정할 수 있겠는가? 아까 이거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그러니까 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다음, 건물 저당권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토지 임차권에 미친다 안 미친다? 토지 이용권에도 미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당권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 채권, 과실, 법정 과실에 미친다. 옵니까? 있습니까? X. 어디가 틀렸습니까? 압류 이후에. 압류 이후에. 압류 이전에 과실에서는 여러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미쳐버리면 설정자 진짜 미칩니다, 여러분. 미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369조 요 부분을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요 단어로 해가지고 틀린 말로 정답으로도 나왔고 틀린 질문도 2번. 그 다음 바꿔서 압류 이후로 하면 맞는 질문도 1번.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빨리빨리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전세권을 저당권으로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옵니까 있습니까? 아까 제가 미리 말씀까지 다 드렸었는데 옵니까 있습니까? X죠? 뭐였습니까? 존속기간 만료됐을 때 전세금 반환 청구권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물상대권 행사할 수 있다.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X가 된다. 다음 전환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의 취득이 되었다. 전환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유는요. 매매 대금이니까. 이 보상금은 매매 대금이니까. 아까 판례가 봤지만 이거는 공용징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상금 이거는 매매 대금이고 협의 취득은 매매 계약이고 사무상의 실질은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절대로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89번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즉 가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다시요.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저당권자 자신이 하여야만 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X. 여기 다른 사람이 지금 압류를 했죠. 특정성은 유지된다? 유지된다. 유지되니까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다음 92번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돈 있으면 아까 변제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364조 제3책자의 변제. 그러니까 5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순위가 몇 번째다? 넘버 2. 공익비용, 실행비용 바로 다음으로 받는 넘버 2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이 매각이 되었다. 선순위 저당권이니까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뭡니까 있습니까? 여기 적어져 있죠? 매각 부동산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매각이 되고 나서 살아있는 담보물권, 저당권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방금 담보물권 그 말은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왜? 유치권은 인수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5번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가 그 저당권 실행으로 매각이 된 경우에 그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소멸한다. 어떤가요? 시간 순서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뭐가 먼저 있었나요?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었다. 그럼 이게 먼저 있었다는 거죠. 인수한다, 소멸한다. 인수해야죠. 근데 여기는 소멸한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죠. 그 말이 불특정 다수한테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다음 53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 여기 광고인데 이제 그 판례를 읽어보면 계약의 내용이 제시가 돼가지고 어떤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광고도 예외적으로 청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딱 포인트가 되어 있는 게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약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청약의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맞는 지문이 된다라는 거. 작년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 55번. 격지 않은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뭡니까 있습니까? X죠. 여기는 지금 격지 않은 계약의 성립 시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도달주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해야 되는 거지.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라면은 이거는 잘못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약자가 청약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났다. 계약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또라이죠, 또라이. 또라이 청약자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즉 구속된다 안 된다.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거. 승낙자가 그대로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해야 되는데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다.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9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해서 연착된 승낙.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승낙이 도달하였다.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였죠. 그래서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전형적인 틀린 지문이었죠. 양 청약이 도달한 때. 네, 이 부분이 잘못됐고요. 다음에 74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도 효력이 있다. 승낙은 특정인, 주관적 합치. 누구한테? 청약자한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미국 유학생, 홍콩 유학생, 무의식적 불합의. 계약 성립, 불성립? 불성립이니까 1단계가 통과 안 됐다. 취소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자,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격지연한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격지연한 계약의 성립 시기.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531조죠, 뭐. 이제 여기 끝내는데, 그냥 나왔으니까.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미 우리 그 입문에서 했으니까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 가옥 매매계약 체결 후에 제3자의 방화로 가옥이 전소가 되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뭡니까? 있습니까? X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언제 인정이 되는 겁니까? 3월 1일자 벼락. 원시적 불능으로 그 계약이 무효일 때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매매계약 체결 후에 제3자 방화로 그 가옥이 전소가 되었다. 4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5월 2일자로 가옥이 전소가 되었다.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니까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문제?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책 사유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 위험 부담의 문제. 위험 부담의 문제. 자, 그래서 요 내용, 요거 자체를 이제 다음 주부터 뒤에가 조금 한두 개가 있는데 뭐 뒤에 더 이상 안 보고요. 여기부터 해가지고 계약처 이상의 과실책임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 드릴 거 지금 아까 수업 때 설명 들은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출에 나왔던 문장 OX로 보는 거하고 조금씩 느낌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했던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뽑아내진 않았지만 또 우리가 수업에 했던 것들 지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 복습하셔가지고 내가 여기 조금 이랬구나 라는 걸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